이 어프로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칩샷, 하나는 피치샷이에요. 그러면은 칩샷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굴리는 건데, 굴리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터가 우리가 이제 라운드를 할 때 최대한 길게 퍼터를 하는 경우가 30m 이내죠. 거의 퍼터를 해서 30m를 굴리는 아마 그리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좀 뭔가 넓다 싶으면 한 20m 좀 넘어가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퍼팅하고 어프로치 중에 칩샷은 사실 이게 서로 형제 관계다 이렇게 봐도 무난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칩샷이라고 하는 건 퍼팅과 같이 일종의 스트로크를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뭔가 샷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칩샷이라는 샷이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샷보다는 이런 스트로크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30m 이내까지는 코킹을 하지 않고 주로 손목은 전혀 쓰지 않고 스트로크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30m에 이 퍼팅을 해요. 그러면 좀 이 정도 하겠죠. 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칩샷, 30m 이내에 칩샷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피치샷처럼. 그런데 좀 더 30m 이내의 칩샷은 지극히 퍼팅을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퍼팅처럼 가까이 쓰고 얘도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어서 마치 퍼팅을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스트로크로. 결국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유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칩샷을 이렇게 피치샷처럼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m 이내에 우리가 굴리는 이 어프로치는 전부 다 마치 퍼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로크를 했을 때 가장 실수 없이 정확한 거리를 일정하게 계속 낼 수가 있다는 거죠. 30m 이내일 때. 예,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피치샷을 하기 이전에 먼저 칩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m가 넘어가면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당연히 이렇게 피치샷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근데 30m 이내다. 그러면 특별히 내가 띄울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에는 거의 다 칩샷인데, 칩샷은 셋업이나 모든 나의 이 셋업,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거의 스트로크를 한다. 퍼팅처럼 스트로크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이 볼만 정확하게 맞춰서 똑같은 볼을 계속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m 정도를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손목은 쓰지 않고, 손목은 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손목을 퍼터와 같이 꺾는 거죠. 이렇게. 예, 이해 가셨죠? 네네. 손목을 꺾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퍼팅을 셋업 할 때도 이렇게 퍼팅하는 분 없잖아요. 다 꺾잖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칩샷도.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실게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잔디라고 해도 양잔디를 스치지 않고 볼만 정확하게 타격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왜 이런 작업을 해주냐면 우리가 양잔디는 굉장히 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역결에서는 굉장히 뒷땅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피치샷은 이렇게 손목을 쓰기 위해서 이 각도를 주지만 이건 각도를 줄 필요 없이 마치 퍼팅 스트로크처럼
각도를, 예, 이렇게 세운다. 예, 손목을 세워서 손목을 쓰지 않고, 예,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쉬워지나요? 쉬워지죠. 예, 굉장히. 그렇죠. 예, 이렇게만 하면, 이제 방법만 알면 거리만 내가 이제 혼자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람만 바꿔가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30m를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0m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안 써요. 근데 30m를 넘어가면 불가피하게 어때요? 이렇게. 요 수평 상태를 넘어가서 여기서 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필수적으로 손목을 꺾을 수밖에 없는 거죠. 30m부터는 손목을 꺾는다. 그 다음에 다시 손목을 푸는 게 아니라 손목은 홀딩한 상태에서 오른 골반이 터닝을 하면서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0m를 넘어가는 순간 코킹을 쓰게 되고 손목은 꺾게 된다. 손목을 꺾게 되면 다시 2차적으로 다운스윙을 할 때 다시 손목을 푸는 게 아니라 손목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셨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는 되는데. 자, 우리가 30m에서 손목으로 치게 되면 코킹, 리코킹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일관성, 손목을 쓰는 만큼 일관성이라는 거를 다시 보정을 해줘야 되죠. 이게 보정을 해주려면 손목은 쓰지 않고 백스윙에서 손목은 쓰고 다운스윙에서는 골반이 도는 거죠. 이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피치샷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치는 거는 풀스윙이죠.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샷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피치샷이 사실은 이 어프로치의 가장 꽃이다라고 보면 돼요. 가장 이제 많은 기술을 요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합 동작이 들어가요. 백스윙 할 때는 손목을 꺾는다. 다운스윙 할 때는 손목을 움직이지 말고 손목을 쓰지 않고 오른쪽 골반이 돌아서 볼을 쳐야 된다.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피치샷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잘 구사할수록 로 핸디캐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예. 한편 우리가 칩샷 같은 경우는 퍼팅은 누구나 쉽게 하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그죠? 손목을 안 쓰기 때문에 어깨로만 돌려서 이 마치 이렇게 어깨로 퍼팅을 하듯이 스트로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데 피치샷 같은 경우는 손목 꺾고 골반 돌고 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자, 손목 꺾고 골반 돌고 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이 기술이 들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피치샷은 굉장히 좀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백스윙에서는 손목을 사용한다. 다운스윙에서는 손목은 홀딩하고 오른 골반이 돌아서 볼을 친다. 이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그 김국진 프로가 말하는 어깨를 돌려가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점점 막 시간이 갈수록 김국진님은 물론이고 우리 유튜브에서 레슨하는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이 어깨 턴을 막 강조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손가락을 쓰고 엄지손가락, 엄지척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백돌이 골프에서 레슨했던 내용이 점점 더 일반화 돼 가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굉장히 이제 보람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처음에 이제 그 김국진님 같은 경우도 주로 전체적인 돌아가는 걸 이제 강조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어깨 턴도 같이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스탠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픈 스탠스 그냥 스탠스를 일자로 하는 거예요. 예, 요게 일자로 하는데 보통 오픈 스탠스 하면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예.
그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볼 위치는 또 오른발 쪽에 볼 위치는 이제 사실은 피치샷은 중간이 맞는데, 중간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라이가 어렵다든가 조금 더 낮은 피치샷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개 오른쪽. 예. 근데 볼이 조금 더 띄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개 왼쪽. 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중간이 가장 좋은데 중간에 놓게 되면은 굉장히 볼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만큼 탑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비기너이거나 에버리지일수록 오른쪽에 놓을수록 유리합니다. 실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칩샷을 할 때 우리가 오른 이 엄지발가락 앞쪽에 놓는 이유는 오른쪽에 놓을수록 실수는 계속 줄어요. 예. 하지만 선수들일수록 볼을 가운데 놓죠. 왜냐면 볼이 부드럽게 떠서 바로 핀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에버리지 분들은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어 프로들이 놓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놓을수록 점점 실수 확률은 줄어듭니다. 대신에 볼의 컨트롤은 좀 더 줄어들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핀에 가서 팍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갈 염려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에버리지 분들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주목적이고 투어 프로들은 실수를 안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남들보다 더 잘 쳐야 되기 때문에 볼의 위치를 항상 피치샷에는 중간에 놓게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손목 꺾고 골반 돌고. 그렇죠. 맞습니다. 손목 꺾고 홀딩 앤 턴. 그렇죠. 이제 탑볼이 나오죠. 처음에는 좀 실수가 나옵니다. 네. 자, 손목 꺾고 홀딩하고 턴. 그렇죠. 예. 몇 개만 더 쳐보시면 이제 감각이 오실 거예요. 예. 손목 꺾고 골반 돌고. 그렇죠. 이제 볼이 맞아 나가기 시작하죠. 예. 손목 꺾고 골반 돌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30m 이상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30m 이상이죠. 예. 30m 이내에서는 손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손목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칩샷을 할까 피치샷을 할까, 거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토 방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에베슨 피니시죠. 맞습니다. 예. 이게 돈다든지. 그렇죠. 예. 돌질 않는 거죠. 이 토우가. 예. 돌질 않고 그대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방향까지 잡혀가거든요. 어떠세요? 예, 이렇게 치면 굉장히 볼이 부드럽게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게 네. 포그린에서 네. 이렇게 한 번씩 톱볼이 난다든지 네. 뒷땅이 난다든지 네, 네, 또 네. 띄우려다 보면 이렇게 네. 이제 탁 꺾여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임팩이 안 나오고 차만 빠지고 공은 안 간다. 네네. 특히 톱볼요. 네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대 그린에서는 사실 볼을 띄우지 않으면은 거의 뒤로 다 도망가요. 네. 그래서 반드시 띄워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자, 보시면 공의 위치가 가운데보다 약간 하나 왼쪽으로 와요. 같은 피치샷을 하더라도. 공 하나가 왼쪽에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공이 뒤에 오게 되면 핸드 퍼스트가 되죠. 네네. 공이 왼쪽으로 오게 되면 핸드 퍼스트가 아니라 이 나의 손이 공 위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 공이 뒤에 올라오게 되면 핸드 퍼스트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핸드 퍼스트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볼은 뜨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코킹 앤 턴을 하더라도 볼은 높이 띄우게 되고 볼은 포대 그린에서도 안착해서 바로 쓰게 됩니다. 예. 이게 그냥 코킹 앤 턴으로만 계속. 그렇죠. 그런데 볼만 조금 더 왼쪽 중앙보다 왼쪽에 놓게 되면 이거는 볼이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떠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네. 오른쪽에 놓고 채를 좀 눕히는 건 어떻게? 네, 그게 바로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볼이 왼쪽에 놓고 띄우는 거는 이 볼의 그라운드, 즉, 볼이, 아니, 참 오른쪽에 놓고. 예, 예,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볼을 스탠스의 왼쪽에 놓고 칠 때에는 잘못 치게 되면 이 리딩 엣지가 땅 치면서 이 굉장히 이 탑볼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살포시 요 에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띄우는 피치샷이나 랍샷을 할 때는 필수 조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 요 잔디가 정확하게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에어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에. 그래야 요 리딩 엣지가 볼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딱 땅에 붙어 있는데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비상수단을 써야 됩니다. 볼은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열어요, 이렇게. 헤드만 살짝 열어요. 이건 완전 비상수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찍혀 맞으면서도 볼이 뜹니다, 이렇게. 찍는데도 볼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비안으로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의 놓인 상태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띄우는 피치샷, 랍샷을 다 구사할 수 있다. 다만 풀이 없어가지고 바짝 붙어 있는 상황에서 볼을 불가피하게 띄워야 된다. 그러면 뒤에 놓고도 헤드를 살짝만 열어두면 볼은 굉장히 잘 뜨게 됩니다. 안전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안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좋은 나이에서도 딱 그런 좋은 그라운딩 상태다 그러면 볼만 일반적인 피치샷이 중간이나 약간 오른쪽에 놓는다면 중간보다 왼쪽에 놓고 똑같이 코킹 앤 턴을 하면 볼은 자연스럽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A 아니고 그 뒤에 쓰는 볼을 뒤에 놓고 헤드를 열어서 볼을 띄우는 거는 어디까지나 B 아닙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예. 항상 우리가 골프를 치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직장 생활을 영위할 때도 항상 A 플랜, B 플랜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안 되면 항상 다음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준비하면서 하나를 하는데 골프와 우리가 인생이 닮았다는 게 A안과 B안이라는 선택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의 위치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볼을 왼쪽에 놓고 가볍게 띄운다. 볼의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워야 된다. 그러면 볼을 뒤에 놓고 클럽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탑볼이 안 맞으면서도 리딩 엣지가 볼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볼을 안전하게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코킹 앤 턴으로는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거리 조절은 첫 번째는 이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0m, 40m, 50m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하는 비기너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가 선수들은 감각으로 합니다. 예. 이만큼 들었으니까 얼만큼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 선수들은 요만큼만 들어서 팔로우 스루로 감각으로 이걸 마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요만큼만 들어서 드는 양은 비슷해요. 선수들은 드는 양은 비슷하고 여기서 팔로우 스루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보통 거리를 갖다가 조절을 하거든요. 예. 스피드나 이렇게 팔로우 스피드. 그렇죠. 스윙 스피드나 팔로우의 길이로 거의 다 선수들은 조정을 해요. 백스윙 일정하게 똑같고.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 백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정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요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요 속도로 갖다가 조절을 하거든요. 이렇게 속도로. 즉 크기는 같잖아요. 그런데 요 내 몸속에 있는 이 감각 요걸 가지고 이렇게 50m를 맞추는 거거든요.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선수들이나 저희같이 프로들은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과 스윙 스피드, 그 다음에 빠르기, 그 다음에 팔로우의 크기로 보통 맞추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레슨을 할 때는 자 30m, 40m, 50m 이렇게 알려드리고 비기너 분들에게 레슨을 하지만 정작 저희들이 라운드를 뛸 때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감각으로 칩니다. 네. 똑같은 스피드로 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거리를 맞출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방금 코킹 앤 턴에서 네네. 또 우리 보통 한 56도를 쓴다, 샌드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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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든지 뭐 피치 샷을 쓴다든지 하면 네. 이거 혹시 좀 멀리 보내면 똑같은 스윙 크기로 9번 아이언을 잡는다는 이렇게 해도 똑같은 네, 그게 이제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선수들의 대부분은 자기 주력 웨지가 있어요. 58도 또는 56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풀스윙 이전까지 3쿼터까지는 하나만 갖고 다 거의 다 마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계치를 넘어가서 풀스윙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한계치를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만 한 번씩 바꿔요.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아마추어들과 같은 경우로 그렇죠. 풀스윙을 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만 이렇게 맞추고 이 풀스윙에서 넘어가는 이 거리는 이제 그때서야 채를 바꾸는 거고 이 보통 70m 이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8도로 거의 다 맞춥니다. 예. 그러니까 58도 어렵지 않나요, 제가? 58도는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에버리지까지는 56도를 권해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에버리지보다 좀 더 로우 핸디캐퍼 분들은 58도를 조금 더 권해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어를 뛰는 대부분의 프로님들이 70m 이내에서 주력 웨지가 거의 다 58도가 많습니다. 예.